네, 그러면 네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성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함께 하시고요. 강신환 변호사 그리고 김윤희 프로파일러 김단비 취재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네. 감회가 정말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보도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기쁘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글쎄, 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뭐 실감이 잘 안 나요. 네. 사실은 우리들 입장에서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정말 회의적인 시각도 사실 많았던 건 그렇고요. 네. 아까 참여했다 그러는데 참여 형사 어떤 범주에 저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네. 그 당시에 화성에서 이 화성 연살인 사건이 났을 때 아마 경기청 산하에 있던 강력 형사들은 한 번씩은 다 갔다 왔을 거예요. 저도 그런 범주에서 한 3번 정도 수사에 참여했었던 거고, 네. 실제로 정말 이 화성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휘하고 사건을 끝까지 매달렸던 분은 하승균 네. 이 전 강력계장이죠. 그 당시에는 네. 경기경찰청 강력계장님이시고요. 총경으로 퇴직하셨어요. 네. 어제 사실은 검거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저녁에 전화 드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제일 먼저 전화 드렸더니 네.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그럼 야 하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늘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 이거 결국 해결돼서 한 푸르셨네요. 그랬더니 이제 많이 울더라고요. 우셨구나. 네. 어제 둘이서 많이 울었습니다. 네. 지금도 말을 잊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하승균 서장님도 함께 모시고 싶었지만 오늘도 수사 과정에 좀 참여하신다고 해서 다음 기회를 좀 기약을 했습니다. 대신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김복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감을 저희도 들어봤는데요. 직접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하나님 감사하다. 아직 그도 세상에 살만하다. 정의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내가 그랬다고. 이놈은 반드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도 사람의 능력으로 내가 능력의 한계를 느껴서 내가 자책도 느끼고 많이 스스로 이렇게 좀 자괴감도 느끼고 이제 이렇게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면 반드시 이건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구나. 네. 세상이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네, 정의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취재 기자로서 그냥 하승균 당시 수사계장님인가요? 네. 강력계장님께서 쓰신 이제 화성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네. 책을 어제 밤에 좀 급하게 빌려서 읽었는데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범인을 잡지 못하면 형사는 형사가 아니라 네. 죄인이다. 이 말이 좀 아프게 다가왔는데 지난 33년간 많은 형사와 국민의 죄인으로 만들었던 용의자가 이제 특정이 된 겁니다. 김단비 팀장 네. 누구였습니까? 네, 바로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이춘재로 지금 특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33년 만에 용의자가 특정이 된 겁니다. 경찰은 7월 중순경에요. 이 10건의 사건 중 9번째 희생자의 유류품을 다시 국가수에 보냈습니다. 여기서 남성의 DNA 하나를 확인합니다. 이것을 현재 수감 중이거나 혹은 출소한 사람들을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더니 바로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춘재의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은 이 외에 이 사건 10건의 사건에서 비슷한 혹은 동일한 DNA가 더 발견되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33년 만에 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부산 교도소에 있었다. 어떤 죄를 짓고 지금 교도소에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부산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1994년에 말이죠. 청주에서 자신의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그리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까지 거쳤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춘재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1991년을 끝으로 사건이 종결됐던 10차 사건이죠. 네. 그래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이제 지금 DNA를 통해서 지목된다는 것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용의자죠. 그래서 네. 수사를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이 진짜로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인지를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인데요. 당시 이제 청주에서 그 20대 처제에게 말이죠.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뒤에 등기로 살해하고 이런 어떤 시신까지 유기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1, 2심에서는 사형이 됐다가 나중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금 수감 중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조금 전 어떻게 유력 용의자를 밝힐 수 있었는지를 설명했는데요. 브리핑 내용 저희가 간추려봤습니다. 먼저 오랜 기간 동안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 당시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2006년 4월 2일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진실규명 차원에서 당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보관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제보들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3년 전 사건인데도 DNA를 채취해서 이렇게 또 현재 시점에서 분석을 했나 봐요, 위원님. 그 당시에는 DNA 어떤 감정 기술 자체가 없었어요. 네. 86년 9월부터 91년 4월 사이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네. 그때는 바지 같은 데서 아주 좁쌀만한 정액 반응 같은 거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그거를 시료로 쓰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즉 말하면 DNA 증폭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씩 있는 어떤 그런 증거 가지고도 DNA로 도출하지 못했었던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전체 이 증거물을 오산경찰서에다가 냉동 보관을 했었어요. 속옷이라든지 스타킹이라든지 네. 브레이저 뭐 이런 것 등등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DNA 기법이 발달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확보된 증거물도 보관만 잘하면 거기에서 DNA가 도출이 가능하다. 네. 이런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7차 사건 때 범인이 속옷을 복부 위에다 올려놨던 거를 네. 의뢰해가지고 DNA가 나온 걸 시작으로 해서 7차, 5차, 9차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네. 요번에 하여튼 지금 보도에 나온 거는 여중생 사건 같은데 9차 사건 네. 거기에서 나왔던 DNA를 한번 의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국과수에서 일치하는 사람을 찾은 거죠. 찾을 수 있었던 거는 잘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 DNA법이 나오면서 네. 수용자들은 거의가 다 교도소 내에서 DNA를 도출을 합니다. 네. 그거하고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게 밝혀진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차의 범행 중에 일단 8차는 다른 용의자로 검거가 됐고 지금 5차, 7차, 9차가 지금 DNA가 일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마 다른 범행에 대해서도 DNA 검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경찰이 이춘재를 조사를 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혐의를 좀 인정을 했다고 합니까? 네, 지금 이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부산 교도소로 가가지고 이제 9차, 7차, 5차에서 너의 이제 DNA가 나왔으니 일치했으니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렇게 면담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1차 조사에서 이춘재는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33년간 제자리 걸음이었던 수사가 이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은 수사는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 일단은 네. 지금 57명으로 수사본부를 꾸렸어요. 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하승균 전 그 당시 담당 형사님이라고 해도 됩니다. 네. 그분 뭐 등등해서 왜 그러냐면 현재 경기 남부청 수사진에 있는 수사진들은 이 사건의 경험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건을 담당했던 전임 그 수사관 네. 도 참여해가지고 그때 어떤 진술 조사라든지 각종 서류, 그다음에 그때 확보했던 증거물, 그런 거 등등 이걸 전부 합산해가지고 아마 이춘재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 수사를 하면서 동일 수법 어떤 수법 같은 것까지 대조를 하는 네.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다른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일부러 언론사가 이른바 엠바고죠. 약속된 시점까지 보도를 미루는 약속을 파기했다. 이런 의혹마저 일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 용의자 특정에 엠바고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경찰도 이를 브리핑에서 확인했고요. 정당한 취재를 통해서 채널A가 단독 보도했음을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리겠습니다.